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거기 문을 열어 이제 들어갔다가 조사하고 들어갔다가 관계로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이분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셨다고 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125만 8,4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또다시 안타까운 뉴스가 들어왔어요.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병과 빚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 세 모녀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 어디에도 도움 한번 제대로 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BS 시민사회팀의 신용식 기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신영식 기자가 이 사건 직접 또 취재하신 거죠? 예. 예. 어떻게 발견이 됐고 세상을 떠나신 지 한 얼마 만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까? 예, 세상을 떠난 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 세 모녀가 발견된 건 그제 오후 3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네.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건물 관계자가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해서 당시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집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숨진 세 모녀를 발견을 했고요. 당시엔 신원 확인이 어려울 만큼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예. 즉 사망하고 꽤 시간이 흐른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이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세 모녀가 해당 주택의 거주자인 6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딸 2명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 모두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확인을 해보니 예. A씨는 암 투병 중이었고 나머지 두 딸 역시도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숨진 지 한참 만에 발견이 됐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를 들어서 살고 있으면은 월세를 계속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상당 기간 납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제때제때 납부를 하다가 이번만 좀 늦어진 건지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집주인이 더 일찍 연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예. 합니다만 월세가 구체적으로 몇 달치 밀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인들의 그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때 내지 못해서 그 A 씨가 제때 내지 못해 미안하다. 병원비 등의 문제로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모녀가 이렇게 어렵게 지병과 빚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변 분들은 전혀 몰랐던 겁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요. 이게 딱히 왕래가 그렇게 있었던 가정은 아니어서 주변 이웃들 역시도 이 세 모녀의 상황을 크게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지인들도 몰랐다. 그럼 당연히 행정기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를 대신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주의.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겠다는 게 2014년에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제도의 변화상이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는 아이 젖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현재 제도에서는 저분들의 경우에는 빚독촉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지금 취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사망한 남편이 사업하던 과정에서 빚을 많이 졌다. 그리고 빚 독촉 때문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거주는 수원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고지서 같은 것들이 쌓여가도 행정기관에서는 수원에 살고 있는 이분들을 돌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머니는 암 환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딸 네. 둘은 40대였는데 한 분은 정신질환을 앓았다. 다른 한 분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자 했어도 아마 그 신청을 하고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기관이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할 텐데 뭔가를 알아보고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저분들이 이동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데에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까지 고려를 하시면 아마 빚독촉에 오랜 기간 시달려서 이 의지나 여력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참 간과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2014년에 송파구 세모녀도 마찬가지였고 네. 자존심이라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2014년 세모녀 사건 당시에 70만 원을 봉투 안에 넣어두고 죄송합니다라고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는데 예. 그 전까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월세를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집주인도 그 전에는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고 이번 사례에서도 가끔 밀린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장기간 연체된 정황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발굴해주는 시스템, 이런 보완이 필요한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행정기관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찾아가서 문의했던 적은 있었는지 그게 또 궁금한데 말이죠. 네,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지금 취재 중인 부분이긴 네. 한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보료가 약 16개월 정도 체납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금액이 약 27만 원 정도로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체납이 됐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안타깝게 정부 도움의 손길은 닿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주소지랑 실거주지가 달랐던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말이죠. 네. 지금 실거주지는 수원시인데 네. 주소지는 다른 데로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주소지는 화성시로 돼 있었고 실거주지가 예. 수원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타깝게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그 정부에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란 걸 마련했는데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예. 이게 앞서 언급했던 건보료 등 이 공과금이 3개월 정도 체납이 되거나 약 이런 30여 개의 항목을 정해서 복지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이들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원하는 위기가구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A씨 가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인 수원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던 게 아니어서 소재 파악이 어려웠었고요. 실제 화성시, 그러니까 주소지이죠. 그러니까 화성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원이 이달 초에 그 주소지로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세모녀가 살고 있지 않아서 위기가구에선 비대상자로 분류되고 종결이 됐습니다. 예. 지금 신호식 기자 이야기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나갔던 그 화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 박연미 평론가에게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 내용이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단전 단수 뭐 우리가 항상 돈을 제때 못 내면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가구가 발생하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찾아가 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징후가 되어서 이걸 일종의 빈곤 가구의 바이탈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소득이 있고 최선의 생활을 영위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저 항목에서 가스비를 체납한다. 가스가 끊기겠죠. 단전 단수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텐데 생활을 하지 않거나 이걸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간 체납이 되거나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라는 건데 아마 이번 사례에는 그런 것들이 놓쳤을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쉽게 체크되지 못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이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행정기관에서도 고려를 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화성시청과 수원시청의
SBS 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보내는데 그게 아마 그 뭐 건보료 같은 게 아마 체납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뭐 7월쯤에 그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편물도 발송하고 거기 이제 대상지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안 살고 계시잖아요. 연락처도 물론 해봤겠지만 네. 연락이 안 되시고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대상자, 비대상자 처리 뭐 그런 거를 해서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분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셨다고 하면 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125만 8,4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긴급 생계 지원비인가요? 네네네. 여러분들 상황은 모르지만 어제 분들 아마 만나 뵀었다면 연락이 됐고 했더라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 부분을 찾아가는 발굴 시스템 뭐 다 좋은데 말이죠. 저런 부분들을 좀 우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좀 알 수 있었다면 뭐 물론 요건이라는 게 다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소 선입견을 만들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 월세 비중이 높은 다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 그리고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반지하 가구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원하는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흔히 디지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접근성. 빈곤층에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일 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기를 이용하고 통신요금을 낼 수 있고 그 정도만 돼도 최소한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한 분들은 하다못해 집 앞에 슈퍼에 나가서라도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 팸플릿을 보고서라도 내가 이럴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60대 어머니와 40대 그 자매의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홀로 사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 1인 가구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제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빈곤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빈곤율이 17% 가까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노동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있는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할 테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주소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그 평균 소득이 지역별 GDP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산을 해서 푸드뱅크 같은 걸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긴급 호출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아마 지역사회 단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역대 정부는 또 대통령은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그 세 모녀가 중증 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그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